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사회 수업이 어렵다고? 아닌데? 마치 샐러드처럼 사회를 쉽고 가볍게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사회 샐러드 수업 들으러 이리 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여러분. 이리이리한 이리쌤의 이리와! 왜 이리 맛있는 사회 샐러드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단원부터는 컨셉을 좀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이제부터 선생님을 이리쌤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리이리.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는 아웃! 샐러드를 먹기 전에 잠깐 사회교과서 114쪽에서 119쪽을 준비해주세요. 영상을 보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학습해주세요. 때때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스스로 탐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법의 의미와 역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과서 114쪽에서 115쪽 준비해주세요. 여러분은 출생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것, 그리고 급식을 먹는 것까지 모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법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 학교 생활 속에서 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그 속에서 법을 분석해 봅시다. 오늘의 학습 순서는 먼저 생활 속에서 법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안 법이라고 아시나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활동, 생활 속에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급식시설 적발이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식품위생법이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을 말합니다.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고요.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모두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16쪽입니다. 이 사진은 어디인가요? 놀이터지요. 이것과 관련된 생활 속 법은 바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지요. 두 번째 장면은 여러분의 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간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입니다 라는 간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과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겠죠? 다음 장면은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우리 장애인 분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왼쪽에 어떤 분의 팔을 보면
왼쪽 분은 장애인이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일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법이 생겼다고 하네요. 네 번째 장면입니다. 음악 감상 어플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나요? 이것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저작권이라는 것은 음악, 영화, 출판물 등을 만든 사람이 창작물에 행사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이 생겼는데요. 저작권에 관련된 법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7쪽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위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차 안에 갇힌 쌍둥이가 숨졌다고 하는데요. 위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찜통 차량에 방치돼 있던 쌍둥이 자매가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있던 아이는 극적으로 발견돼 목숨을 건졌는데요. 기록적인 더위에 미국 내 찜통 차량 사고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에리엘과 엘라니아가 방치된 곳은 아버지 차 안 뒷자리. 아버지 아사노스는 섭씨 32도가 넘는 날씨에 15개월 된 딸들을 차 안에 둔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노스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안고 수영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긴급 구조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쌍둥이는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스가 평소 술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3살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한 어린이집이 폐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10시간 동안 어린이집 차 안에 갇혀 있다 구조됐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운전석 3줄 뒤 좌석 카시트에 묶여 있었고 운전사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무사히 데려다 줬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ow would the driver not know that he's in there? I mean, you would feel like that's their duty to make sure all the kids get home.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최소 26명의 아기가 찜통 차 안에 방치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잘 보셨나요? 너무나 안타깝죠. 위 기사와 관련된 법은 바로 잠자는 어린이 확인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하고 안전벨을 설치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차에서 자고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슬픈 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잠자는 어린이 확인법이 생겼는데요. 뒷자리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이와 같이 일상에서 더 필요한 법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117쪽 하단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법,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법을 바탕으로 작은 책자를 만들거나 법 관련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 119쪽입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편 사람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우리나라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선생님의 영상 댓글에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탕은 까먹어도 우리가 배운 내용은 까먹으면 안 되겠죠? 먼저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응애 출생에서부터 학교 입학을 하고 급식에서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다양한 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새롭게 필요한 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법을 살펴보았죠. 그 외에도 우리 생활에 어떠한 법이 더 필요한지 살펴봅시다. 착한 사마리아의 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영상 하단의 댓글에 한번 올려주세요. 다음에 맛볼 샐러드는 법의 역할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수업을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